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 건강지침서 건강365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와 함께하는 분 건강지킴이 허미란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허미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변 소음으로부터 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청력을 지켜줄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재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재국입니다. 오늘 주제가 안 들려도 못 들려도 난청인데요. 이 난청이라고 하면 뭔가 듣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난청의 심각성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결국 난청이라고 하는 건 인지 기능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난청이 있는 경우에 단순히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그 어떤 소외감 같은 것들이 우울증 같은 것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청 이외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너무 안 좋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느낄 때 그 안 좋은 소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 때 소음이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들이 들리는데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큰 소리가 아니어도 그 소리 자체가 청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큰 소리가 물론 가장 어쨌든 소음이 귀에 안 좋은 건데 청각 세포를 손상을 시키니까요. 네. 하지만 작은 소리들도 반복돼서 노출되거나 또는 이게 사람마다 또 그 귀의 건강 상태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작은 소리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워낙 우리가 잃어봐야지 소중함을 압니다. 이게 시력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질 않으니까 바로 이제 눈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제 안경을 맞춘다거나 그러는데 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궁금하신지 알쏭달쏭한 정보들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난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알쏭달쏭한 정보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쏭달쏭 건강상식 난청. 자, 첫 번째 문제 갈 건데요. 저희 둘이서 OX를 들고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궁금증. 난청은 노화의 한 과정이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O고요. MC님은 X를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정답이 둘 다가 된다. 노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난청의 원인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들리는 거는 분명히 노화의 과정이 맞죠. 그러나 난청의 원인 중에서 노화가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생기는 삼출성 중이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난청,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성장 과정에 생기는 병 중에서 뼈가 이제 그 청력에 관련된 뼈가 딱딱해지는 병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병들이라던가 우리가 잦은 감기를 통해 생기게 되는 중이염 이런 것들은 다 난청의 원인이긴 하지만 노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성 난청은 노화의 원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난청이 보통 얘기 들어보면 지금 다 후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선천적인 난청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태어날 때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 형성이 된 다음에 태어나야 되는데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같은 것들이 형성이 덜 된 상태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게 선천성 난청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난청을 3개월 이내에 발견해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신생아 난청 검사라는 거를 아이가 태어났을 때 꼭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어쨌든 법제화하려고 의사회나 학회에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난청을 일찍 잡아내면 청각 장애인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하다. 사실 뭐 시력이나 다른 신체 기관은 좀 신경을 썼는데 우리가 청력에는 조금 신경을 안 썼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알아가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이거는 동점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네. 예, 1점. 자, 그럼 두 번째. 신경도 안 쓰는데. 저 이런데 예민한가 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난청이 오는 순간은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자, 선생님, 하나, 둘, 셋. 아무래도 본인의 그 청력이니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 귀는 사실 내가 잘 안 들리면 볼륨을 높이잖아요. 근데 이게 볼륨을 높여서 잘 듣다 보면 이게 들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러네요? 자각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 네, 이것도 세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머. 이게 다 왜, 세모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뭐 사실은 난청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내가 TV를 크게 튼다던가 네. 아니면 내가 대화를 할 때 잘 안 들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네.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난청이 문제인 경우는 뭐냐면은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주 초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난청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청소년들의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인데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은 어떤 이런 전자기기들을 사용하면서 그렇죠. 소음성 난청이 매우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꽤 많이 진행된 다음에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리 청력 검사를 해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예방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좀 놓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알쏭달쏭 건강상식 난청 마지막 문제를 잠깐만요. 해보도록. 지금까지 저희 지금 동점인 거죠? 동점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게 진검승부. 진검승부예요. 네. 분명히 아까 신경 안 쓰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자, 네. 그럼 이번엔 진검승부. 네. 네, 해볼게요. 이기고 싶은데. 자, 마지막 문제는요. 작은 소음에는 난청이 오지 않는다. 떨리는데? 네. 잠깐만. 소음 오지 않는다.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잠깐만. 오지 않는다. 자, 하나. 둘, 셋. 와, 생각 못했어. 오늘 저 첫 번째, 두 번째 다 선생님이 이거였잖아요. 이거 세 번째도 이걸 것 같아, 이거. 이걸 것 같아, 이거. 네. 저도 이렇게 할 걸 예, 그랬어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선생님, 제 눈빛을 보시고 선생님 정답. 선생님. 작은 소음에는 난청이 오지 않는다. 예. 맞출 수 있었는데. 정말 진짜. 반전도 이런 반전이 이때요 없네요. 할수 있었는데. 정답이 X예요, 선생님?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소음성 난청은 어느 정도 큰 데시벨 소리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오는 게 맞지만 네. 결국 청각 세포의 손상의 의미로 본다면 작은 소음도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결국은 그 충격 효과가 쌓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이거를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이어폰 끼고 많이 다니잖아요. 다닐 때 저는 청력 건강은 사실 좀 아니었고 겁이 나고 무서워서 옆에 차가 오는 소리나 오토바이 나오는 소리 좀 듣고 싶어서 좀 작게 친구들보다는 좀 작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 끼고 있다가도 안내방송 나오면 다음 정류장에 알아서 내릴 정도로. 근데도 이게 청력에 건강에 좀 해롭다고 하면 전 좀 되게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가요? 예. 이게 우리가 아주 음악을 크게 듣거나 이런 분보다는 어쨌든 청각 세포의 손상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어폰을 최대한 작게 듣자라고 하는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이어폰을 자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에 더 좋은 거는 안 쓰는 게 더 좋은 거죠. 할 수만 있다면요. 이게 정말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똑같은 영상을 듣다 보면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는 한 볼륨 3 정도로 듣잖아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그럴 때는 그걸 잘 들으려면 저도 모르게 볼륨을 10 이상으로 키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인식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귀에다 무리가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만약에 주변 소음이 5라는 소음이 있다면 내가 원래 5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10을 줘야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주변 소음이 얼마나 많은가를 내가 좀 인식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음악을 듣는 거는 길거리의 소음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볼륨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주변 소음이 얼마나 많은 상황인가를 자꾸 인식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선생님 왜 매번 이러시다 갑자기 그러니까요. 바꾸셔가지고 네, 제 1승은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난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난청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난청이라고 해야 되는지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20데시벨의 소리를 잘 못 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0데시벨이라는 게 20대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듣는
강도를 0데시벨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는 저희가 어느 데시벨? 요거는 이제 한 50에서 60데시벨 정도 됩니다. 아, 꽤 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0데시벨이 이제 가장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20데시벨 이상을 우리가 난청으로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난청은 40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40데시벨은 뭐냐면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게 40데시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장애 진단이라고 하는 장애자가 되는 거는 일상적인 소리를 못 듣는 레벨에 가야지 장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는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20데시벨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난청이 있다고 말을 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그 청소년들의 소음성 난청의 기준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5데시벨 정도를 보기 때문에 네. 청소년들은 조금 더 스트릭트한 기준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시력 같은 경우는 뭐 2.0이면 좋아, 뭐 1.0 아래면은 조금 뭐 잘 안 보여, 뭐 이런 기준을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청력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었어서.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게 대충 한 20데시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20데시벨. 그다음에 뭐 한 0.6 이게 한 40데시벨.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시력으로 바꿔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난청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기관에 가는 건 물론 좋겠지만 이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OX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TV 소리가 크다고 한다. 자, 2번은 이야기는 들리는데 내용은 알아듣기 어렵다. 3번, 여러 사람이랑 얘기할 때 어렵다. 자, 다음 4번은 목소리가 가늘거나 여성과 대화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자, 5번 전화로 얘기할 때 잘 안 들린다. 6번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 자, 이렇게 우선 6개의 테스트 문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X 표시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돼야 뭐 병원을 찾던지 내 난청 정도를 좀 조사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한 개라도 있다면 이제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단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TV 소리가 크다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난청의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용은 알아듣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은 듣는 거는 일단 귀가 듣고 뇌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귀에서 뇌로 가는 어떤 통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럼 뇌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제 사실은 듣는 거 자체가 뇌랑 관련돼 있는 문제죠. 그 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신호를 전달해 주는 과정이고 결국은 뇌에서 인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게 치매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대표적으로 난청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음 상황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조용한 곳엔 들리니까 네. 환자분들이 이게 난청이라고 인지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친구들 여러 만나거나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은 술집에 같은 데 갔을 때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경우, 이제 이게 처음 인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 왜 밖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 저도 모르게 최고로 통화 그 음량을 올려서 통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난청일 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거기가 실생활에서 이게 전화가 잘 안 잡히는 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거겠죠? 아직 아니겠죠? 네, 그 평상시에 그러니까 또 뭐 이게 성격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소리를 되게 선명하게 듣고자 하는 성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실 그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핸드폰의 볼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사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레벨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한 중간 정도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난청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환경이 조용한 곳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성과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게 뭐냐면은 난청 중에서 고주파 난청. 보통 그 저주파는 살아있고 고주파가 떨어지는 게 노화성 난청의 특징인데 고주파 난청이 오게 되면은 이제 아들 소리는 잘 들리는데 며느리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그러니까 꼭 그게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자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주파 난청, 그 노화성 난청의 특징 중에 하나죠. 혹시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톤을 낮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소리가 낮아지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같은 신의 다 쌍방효과로? 섭리일 수 있는 거죠. 아, 신의 섭리. 아, 크구나. 여기서 또 신의 섭리가 등장을 하는군요. 그럴 수 있군요. 가능하면 그러면 그 좀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 이제 바른 손녀가 그럴 수 되겠네요. 있고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과 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할머니가 잘 못 들으셔서 할머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라고 할머니 뭐라고 할머니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 이렇게 하시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청이 오게 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폭 자체가 좁아져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큰 소리가 들렸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베토벤이 난청으로 고생한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뭐 미켈란젤로나 그 찰사인 같은 경우도 난청으로 고생을 해서 매일매일 뭐 자신이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청력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제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10초 동안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몇 번을 들으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청력 나이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리 들려주시죠. 끝났다네요.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혹시 모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보기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네요. 지금 이게 10번 나왔다는 거죠? 10번. 9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9번이 택도 없네요, 진짜. 저 선생님, 몇 번 들으셨어요? 전 3번 들었습니다. 아, 3번. 저는 5번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저는 2번째는 3번이었는데 첫 번째는 4번까지 들리더라고요, 오!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애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난청이 온다는 거는 결국은 데시벨과 헤르츠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난청이고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못 듣는 것도 난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만드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결국에는 여러 주파수들을 또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체 나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말입니다. 조금 더 청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난청이 있을 때 치료 방법 같은 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난청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신경성 난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중이염이라던가 아니면 뼈의 문제라던가 고막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수술적인 치료로 가능하거나 아니면 약물적인 치료로 가능할 거고요. 신경이 이제 나간 경우, 세포가 나간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청각 세포의 손상도 초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해보는 게 방법일 거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올 수 있는 게 돌발성 난청이라고 갑자기 신경과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오는 병이 있거든요. 그런 병도 이제 이비인후과 응급질환이라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방치하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우리가 노화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치료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난청이 있다고 생각되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난청이 진행되지는 않는지를 평가해서 이제 계속 예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네. 중요하죠. 근데 사실 뭐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좀 안 보인다 싶으면 되게 겁이 나가지고 바로 안과에 가기도 하고 뭘 먹다가 뭐 이가 시리거나 아프면 치과 가야 된다 하기는 하는데 뭐 귀가 며칠 먹먹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에이 나아지겠지 하고 사실 이비인후과를 딱히 귀 때문에 가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좀 잘 쓰고 있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치지 못할 때까지 방치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럼요. 뭐 어찌 보면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 우리 그러니까- 미란 씨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남자친구가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녹화 끝나자마자
방송이고 뭐고 다 떠나서 속삭이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거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치과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좀 불편함이 없더라도 이비인후과도 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게 보통 요즘에 건강검진을 한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검진을 할 때 사실은 지금 이제 아주 간단하게 청력 검사만 하는데 그 또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주파수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검진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난청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좀 발견해내는 걸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아주 간단한 검사들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난청이 있다면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난청이 없다면 또 검사해보고 좀 더 오랜 시간이 있다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난청은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 건강365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노화성 난청을 걱정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좀 노화성 난청을 지연한다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관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이 기르고 가는 혈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막히게 되면은 결국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혈류를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니까 결국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우리 대사성 증후군을 잘 관리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이 가장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소음의 노출이 가장 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만약에 정말 그 내가 예방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난청이 왔다. 그러면 인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게 빨리 청각 재활을 하는 게 난청이 진행되는 걸 막는 방법입니다. 보청기가 그러니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보청기를 통해서 빨리 내가 작은 소리, 내가 못 듣고 있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뇌의 퇴화를 막는 방법이죠. 보통 사람들이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눈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안경은 가능한 한 늦게 쓰는 게 좋다. 근데 혹시 보청기도 그렇지는 않을까 하고요. 아닙니다. 이제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듣는 귀와 말을 이해하는 귀가 있는데 말을 이해하는 귀는 소리를 듣는 귀는 고정돼 있더라도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청기라고 하는 건 결국 소리를 증폭해주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청기를 끼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심플한 보청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내가 더 고가의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 보청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막상 보청기를 썼을 때 그만큼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뭐 음악이나 영화를 들을 때도 다 각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정말 절대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도 되는 건지 그런 제한이 있을까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제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하면 이어폰을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그냥 이제 TV 영상, 요즘에는 러닝머신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면 그냥 TV 영상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어폰을 안 끼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딸아이가 공부할 때도 많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가끔씩 이제 체크를 해보죠. 얼마나 큰 소리를 듣고 있나. 뭐 들을 수밖에 없다면 정말 가장 작은 소리를 듣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 가능하면 이런 공간 속에서 음악을 듣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어쨌든 요즘에 이제 가족들 간의 대화라던가 이런 또 친밀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기회에 난청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또 가족들 간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TV를 보고 같이 음악을 듣는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뭐 텔레비나 영화보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네, 뭐 그것도 좋겠죠. 네. 네. 가족 간의 사랑도 지키면서 귀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청력과 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재국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눈 건강은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귀 건강은 크게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잖아요. 오늘부터 귀 건강도 가족 사랑과 함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